네, 다시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우리가 어, 문제를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를 하게 되고 이 문제 정의에서 요구사항, requirement spec 어떤 것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이런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지 않았어요. 앞으로 만들어질 시스템입니다. 그 만들어질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까? 어떻게 개발할까는 모르겠죠. 우선 여기서는 무엇을 개발할까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 근데 지금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뭔가를 만드는데 어떻게는 그건 우리 몰라. 그건 설계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쪽, 리콰이어 한 쪽에 사람들이 요구 사항을 잘 해서 이 시스템을 뭘 해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돼? 일 정리해 나가게 됩니다. 무슨 일을 기능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기능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기능들이 이제 비기능이 되는데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차를 만든다. 누군가 와서 차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 양반 이야기했는데 내 차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데요? 그랬더니 차가 전진을 한대. 전진 앞으로 한대요. 후진도 한대요. 그다음 좌우 회전도 하고 변속도 하고 짐도 좀 싣는데 뭐 이런 것들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능을 정리 와중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편해야 한다. 이건 비기능 되겠죠. 차가 예뻐야 된다. 비기능 되겠습니다. 내 친구 차보다 내가 더 빨리 나가야 된다. 이것도 비기능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는 안전성, 보안에 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 데이터니까 항상 백업이 좀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고객들한테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가 예뻐야 한다. 웹 설계가 잘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비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비기능은 뭐 소프트웨어 안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신뢰성 있게 만들어야 되고 보안해야 되고 UI 좋아해야 되고 이런 게 대해서 다들 따로 연구를 하고 있죠. 이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만드는 이 시스템 뭔지 모르는 거에 대한 기능 이걸 찾아내는 것이 이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만듭니다. 비디오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계속 비디오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비디오는 재생을 하고 임시정지를 하고 소리도 크게 하고 소리 적게 조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한테 이제 뭐 이렇게 네 개를 딱 정리를 했어. 이야기를 딱 하다 보니까 됐는데 이 기능은 반드시 분명해야 되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땅을 파는데 땅을 잘 파야 된다. 답답합니다, 그죠?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개발자한테 하면 환장합니다. 편해야죠, 당연히. 인터페이스 이쁘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뭐, 분명하게 뭐 인터페이스는 0.1초 이내에 답변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뭔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 2번 이상 클릭하면 안 된다. 라든지, 이런 게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요구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차는 시동 걸릴 때까지 10초 이내로 걸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뭐 해야 된다 해놔놓고 여기 가서 시동은 20초 이후에 걸려야 된다. 이렇게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요구사항을 학교에 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 다 나오시고 한 400명, 교수님들 다 참가하시고 한 700명, 학생들 한 2,000명이 요구사항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일관성 있게 서로 쫑이 난다면은 이분 모시다가 회의도 해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빠지는 덜 있는 부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명쾌하고 뭐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고, 지금 비디오 앞에서 보면은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여기 빠져 있었어요. 켜는 거, 끄는 거 빠져 있었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어떻게 켭니까? 지금 뭐가 정리되는가? 플레이 이거 정리돼 있고, 볼륨 감소, 볼륨 감소 뭐 이렇게 치고요. 볼륨 업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뭐가 빠졌느냐? 켜기,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끄기. 그러니까 끄기는 뭐 요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찾아내고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과 프로그램 정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어떻게든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기능들을 완전하고, 그러니까 다 범위를 다 포함하고 서로 쫑이 나지 않게 컨시스턴트하게 기능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 찾아낸 최종 결과, 리퀘어먼트 스펙이죠. 최종 결과는 리퀘어먼트 스펙입니다. 뭐 다양하게 저장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객체 지향 개발 방법론에 들어서 최근에 쓰는 방법에서는 얘를 갖다가 전부 다 유즈 케이스라는 문서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즈 케이스 문서 중에 문서와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다이어그램 일단 먼저 만들게 되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시스템에 관여하는 사용자와 우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너가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뭐야? 택시 운전사는 우리 여기 회사가 차고지에서 택시를 가지고 올라 그러면 요 인터페이스 통해서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뭐 이제 택시 운전사가 핸드폰 같은 걸 꺼내 가지고 차 주세요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고지 몇 시까지 오래 차 가져가세요 등. 그 다음에 승객을 태웁니다.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차 태울 때마다 그 승객의 뭐라고 할까요? 승객을 입력한다? 아니지. 출발지와 도착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한다. 그 다음에 승객지가 딱 나게 되면 이제 그 승객한테 돈을 받는데, 그 과정을 소프트웨어가 딱 관여를 한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는 택시를 차고지에 반납을 합니다. 그죠? 반납할 때 되면 대충 보니까 이분이 몇 명의 승객을 태웠고 얼마의 돈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돈도 같이 반납하세요. 이렇게 하는 요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런 시스템의 기능 만들기 전이지만, 요런 기능을 나 지금 택시회사 사장인데 말이야. 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비전문가지만 택시회사 사장이 소프트웨어 비전문가잖아요. 하지만 택시 전문가예요. 그래서 자기는 요런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거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유즈 케이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분석하고 요구들을 분석하고 정리를 해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정확한 시스템 중에 하나의 학교 시스템입니다. 그죠? 학생은 학교에 일단 로그인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능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기능을 로그인을 하고, 또 학생은 교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봅니다. 학교에 쫙 수강 가능한 과목이 있다. 그죠? 그 다음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듣고 싶은 교과목을 등록을 합니다. 그거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어. 그 과목 취소하고 딴 과목 또 들을래. 이런 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게 되겠고, 학교 교수는 교과목 리스트를 보고, 우리까지 저번에 이런 거 다 강의하는구나. 요 교과목 명명이구나. 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가 교과목 하는 거 강의 확인도 되고, 물론 로그인 해야 됩니다. 자, 뭔가 좀 설명이 좀 자연스럽지 않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과, 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요 모든 일에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개설도 하고, 학생 등록도 하고, 교수 등록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다르게 시스템을 쓰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유즈 케이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에 요게 유즈 케이스거든요. 요걸 독립된 다큐멘터를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교과목을 등록하기 위해서 교과목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하고 와라. 그 다음에 등록하려면 네가 뭐를 여러 가지를 해서 네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했다. 선택을 한 것을 장바구니에 담고 신청을 눌러라. 신청을 눌렀을 때 만일에 네가 신청하면 안 되는 과목이었다면 안 되는 과목이라고 메시지 나가면 그걸 빼고 또 딴 걸 신청해라. 근데 그게 됐다면 오케이가 되고 아니면 뭐가 되고 그래서 다 됐다면은 등록을 누르고 기다려라. 3일 이내에 네가 수강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한테 리플라이 해주겠다. 어쩌고 이게 쉽지가 않겠죠. 이 내용을 아니 여러분 우리 하는 쉽지만 그 하는 내용에 그 온갖 가지의 에러, 오류 가능성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하면 굉장히 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만들어주고 여기에 대해서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개발자는 이걸 보고 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유즈 케이스다. 그 중에 여기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이 시스템은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조금 더 상세하게 나간다면은 유즈 케이스 기능들끼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물건 구입했으면 됐습니다. 끝. 그 다음에 물건 구입하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고객한테 돈을 받는 게 누가 여기 계산해 주죠. 계산하면 끝입니다. 계산하면 돈 누가 가져가요? 점원이 판매를 완료하면서 영수증도 만들고 계산도 하고 해서 끝납니다. 지금 그러면 뭐 판매 점원이 뭐 그스름돈 이런 거 다 치우고 기능만 봅니다. 고객은 물건 사러 옵니다. 근데 물건 중에 술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익스텐드돼 나간다. 이 방향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익스텐드 시키다. 요 방향 화살표 주의하시고요. 이 고객이 물건 사는 경우 중에서 술을 사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 물건 사는 경우에 어떤 하는 일과 절차와 술을 살 때 하는 이런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 출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분을. 요건 인클루드입니다. 얘는 이걸 인클루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나이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고객 나이 하는 방법은 뭐 신분증 주세요. 없어? 주민등록증 주세요. 없어? 학생증 내놔. 없어? 신용카드를 하나 줘봐. 신용카드를 갖다가 어디 조회해서 어떤 뭐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겠죠. 거기에 유즈 케이스. 그리고 고객 나이 하는 과정에 점원이 개입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건 상관없고 이제 이 사람 물건 샀으면 계산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면은 점원은 판매 완료해서 영수증과 해준다. 이런 기능 나열입니다. 기능. 이 시스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나열하는 거죠. 절대로 일의 순서 나열이나 상태를 공유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비디오 플레이 있었다면 아까의 재생 임시정지, 음량 증가 감소가 있었고, 이거 두 번 들어갔다. 그러면 실용 정지가 있었다. 6개만 있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재생할 때는 너 뭘 눌러라 어쩌고 아까 있었죠. 임시정지 할 때는 또 막 해서 막 설명이 돼 있었고 이렇게 막 설명이 돼 있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내한테 로그인 메시지를 띄우면 나는 로그인 글자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은 시스템이 분석해서 로그인이 맞으면 로그인 시켜주고 아니면 다시 하라고 넣고 다시 했는데 3회가 넘었으면 에러 메시지를 보내고 어쩌고 오만 가지 잔소리가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개발자가 시스템화 개발을 해야 된다. 그죠? 일단 설계자가 붙겠네. 설계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여기에 지금 여기 이 용어가 비디오 용어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은 슈퍼마켓 용어가 쓰여 있고요. 여기라면 여기는 학교의 학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용어가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분야의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다. 여기를 읽어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술을 구입하면요 이걸 갖다가 링크드 리스트에 넣고요. 그다음 링크드 리스트는 뭐 구현은 이거 뭐 팝업 스택을 이용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은 이 쓰는 사람은 컴퓨터를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를 알지만 컴퓨터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여기는 오로지 술을 구입하러 왔으면 신분증 내놓고 진열대 가서 술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술을 갖다가 QR코드로 찍으면은 너 신분증 내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고객이 참여합니다. 고객. 시스템을 요구하는 고객이 자기만의 언어로 기술을 하게 되고 개발자, 설계자가 이걸 갖다가 이제 뒷단에서 컴퓨터화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사항은 이렇게 유즈 케이스로 정리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 각각을 시스템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시스템이 뭘 하면 날 뭐하고 지가 뭐하면 내 뭐하고 뭐 검사해서 뭐가 에러가 뜨고 요걸 갖다가 상세하게 적은 유즈 케이스가 붙게 됩니다. 한 100줄쯤 된다 칩시다. 이것도 한 5,000줄쯤 된다 치고요. 요거 책 한 권이다 치고 그렇게 해서 요 애들을 모아놓는 책과 요 앞 표지에 요 다이어그램이 딱 붙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내가 이 시스템에서 재생도 할 수 있고 임시 정지도 할 수 있고 음량도 증가할 수 있고 소리도 줄 수 있네. 프레임 실행도 할 수 있고 프레임 지도할 수 있구나를 보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일반인들이라도 이걸 보면서 비디오 플레이는 재생해야지, 우선 멈춤해야지, 꺼야지 뭐 이런 걸 다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 여기 이 나와 바깥에 있는 얘와 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스텝들을 다 정리한 것들 책 유즈 케이스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합쳐서 우리가 최종 분석 결과다. 리퀘어먼트 스펙이다. REQ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문서로 제출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죠?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나? 너 지금 비디오 개발할 거지? 재생돼야 되고 임시 정지돼야 되고 볼륨 증가되어야 되고 감소돼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텝에서는 여러분들 요 문서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가 끝나게 되면 설계된 대로 구현을 하게 되고요. 구현 다음에 여기 시스템이 나오죠. 이거 스텝이 아니까 여기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시스템이 나오면 얘를 가지고 가서 이것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막 되어 있죠. 정지일 때는 뭐 스톱을 눌러도 아무 효과가 없고 프로그램 실행은 어떻게 실행이 된다. 그걸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서 스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서가 만들어지면 가지고 와서 사용자 설명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최근에 개발 방법론은 유즈 케이스 드리븐 개발 방법론이다. 유즈 케이스를 만들면은 여기서 다 뒷단을 개발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이 기준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유즈 케이스 드리븐 방법론이고 가장 개발에서 중요한 문서가 되고 얘는 한글로 작성됩니다. 그림과 한글. 여기에 소프트웨어 if문 파일 일절 들어가지 않고 그 데이터 구조가 어떠니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소프트웨어 개발의 가장 중요한 문서는 한글로 되어 있고 한글 잘하는 사람이 가장 시스템 개발 잘하더라. 컴퓨터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탁과책 들이니까 요거를 잘 조금 신경 써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걸 개발해 달라.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설계로 넘어갑시다. 설계는 이 자료는 좀 독특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설계를 해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계속 나눠 나가면 됩니다. 그죠? 차를 만들어 달라. 차를 문제를 나눕니다. 뭐로 나눌까요? 하체. 그 다음에 차를 하체. 플랫폼에 다르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내장. 그 다음에 외장. 또 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붕, 트렁크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하체를 가지고 와서 나눕니다. 또 엔진, 변속기, 바퀴. 내장 가지고 온 사람은 앞 의자,
뒤의자, 핸들 이렇게 나누게 되고 이 나누는 과정에 논리가 들어간다. 귀납적 논리와 연역적 논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여기 톱입시다. 톱에서 이거 주어진 문제 이게 왜 또 안 될까요 갑자기? 톱에서 이렇게 내려가 요거 다운이다 그러죠. 내려가면서 톱 다운 방식이다.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나갑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엔진 바퀴를 또 더 나눴어요. 바퀴를 나눴더니만 바퀴는 타이어, 그 다음에 휠, 그 다음에 볼트가 있다. 있을 때, 야, 타이어는 어디 타이어? 한국 타이어 사와. 휠은 ABC 회사 휠이 좋아. 사와.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그게 좋아. 볼트를 우리 공장에서 만들자.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이 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다 작게 짜고 나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톱 다운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디바이드 엔더 문제를 나누고 정복하자. 한글로 하향식 방법이다. 이 분할 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용어들이 왜 너무나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나누어 가면서 주어진 문제를 보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원인과 결과 관계를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가 화면에 입력이 됐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유효한지. 그럼 뭐 여기 DB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어갈 필요 없죠, 그죠? 일단 환자. 그 다음에 유효하면은 if 유효하면 또 들어가겠네요, 그죠? 원인. 그러면은 초기 화면을 띄우고 유효가 아니다. 무효라고 할까요? 무효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다시 로그인과 암호를 입력하는 화면을 띄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라. 뭐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시스템을 추론해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연역적 추론이라는 게 또 있네요. 귀납과 연역이 뭐죠? 한번 봅시다. 유명하신 분들 이수희신, 세종대왕,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100살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죽는다. 이게 귀납이죠. 귀납 맞죠? 그 다음 너 사람이야? 너도 죽는다. 너 이제 32세면 죽겠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요거는 연역 이렇게 보죠. 연역 방법입니다. 요게 지금 섞여 있다 이거죠.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추리도 가능하더라. 한번 봅시다. 너 삼각형이네. 이렇게 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너 지금 A와 B를 갖다가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요거 쓰면 된다. 남들 다 이렇게 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추론하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앞에 했던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순차적으로 하나 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 그럼 이렇게 하다가 뭐 되면 또 이렇게 갔다가 나오겠네요. 이런 걸 또 하다 보니까 또 패턴이 있으니까 또 작은 패턴 같은 걸 찾아내서 뭐 함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패턴만 이용하고 치운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요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까지는 변수를 바꾸기 위한 패턴이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하다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문제를 계속 풀이하면서 이런 걸 찾아낸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귀납이 나옵니다. 귀납 추론 통해서 네가 만드는 거는 이런 이제 좀 조금 다른 단계지만 네가 지금 만드는 게 그거야.
웹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야. 근데 중앙에 서버가 있어야 돼. 딱 보니까 구조가 그런데 중앙에 무조건 서버 둬야 되네. 여기 웹 서버예요. 서버 둔 다음에 여기 DB 서버가 붙어요. 자료 저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여기에 똑같은 서버가 여기 붙을 수가 있어요. 여기 해서 두 개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여기 클라이언트들 너 대구 거 서비스하고 여기 클라이언트들 여기 붙으시고 경상 거 서비스 해. 요게 10,000명 붙고 여기 10,000명 붙네. 그럼 요게 지금 3티어 구조입니다. 3티어. 웹 사용자가 UI는 자기 스스로 웹에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앙에 처리 서버가 붙고 그 다음에 자료 저장하는 구조가 붙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서버 만든다 그러면 이 구조로 와야 돼요. 소프트웨어 구조도 패턴이 있고 하드웨어도 패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3단 구조. 결국은 귀납적으로 볼 때 너는 3단 구조의 소프트웨어 구조 패턴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또 소프트웨어를 하시다 보면은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디자인 패턴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막 짜다 보면은 이게 디자인 설계를 하다 보면은 보통 여기 소프트웨어 뭐 100줄 200줄 할 거 아니죠. 지금은 10만 줄 100만 줄 1000만 줄 막 나가는 거니까 여기 어떤 패턴이 딱 존재하게 되고 요 패턴을 쓰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패턴으로 와서 설계 쪽에서 많이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네가 하는 일이 그런 거면 요 디자인 패턴을 써. 이런 것도 맞아든다. 귀납 추론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 추론들을 문제를 계속 밑으로 하향식으로 내려가면서 탑에서 다운으로 내려가면서 디바이드에서 컨크한다. 하향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설계를 할 때 기준은 뭐죠? 앞에서 주어진 리퀘어먼트 스펙입니다. 요구 분석서, 유즈 케이스죠.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 들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C 프로그램이라면은 여기 메인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이건 값 입력, 처리, 출력 이런 식의 패턴들이 되게 소프트웨어들이 되겠네요. 그죠? 피자 만들 때 이렇게 반죽 만들고 소스 뿌리고 치즈 얹기 단계별로 문제를 한번 나눠볼 수도 있고요. 기능이다. 기능별로 그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고 너무나 크고 복잡하고 어렵고 또 뭐가 있죠? 분명하지 않았던 것들 점점 하면서 구체화 시키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지금 이건 뭔가 하면 무슨 아이디어를 했나봐요. 아이디어 3개가 큰 게 나왔는데 아이디어 A, 1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B 안에 2개가 있고 C 안에는 뭐 큰 건 없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가 할 때 이제 우리 분이 이렇게 정리하죠. 1, 2, 3 해놓고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챕터는 어떻게 정리하고 다 이것도 다 우리가 문제를 분해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책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서론 본론 결론 딱 해놔놓고 또 그 안에 뭐가 될지 또 따져보고 하면서 만들어 나갑니다. 분할 항목의 주요 비포장도로 차량을 한번 그려봐라. 근데 먼저 보니까 요게 이제 지프 회사의 그거네요. 지프 회사의 그거 범프를 그리고 타이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퍼가 되는데요. 근데 이걸 처음에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또 더 자세하게 점점 나가면서 최종 자세한 지퍼 그림으로 나가게 한다. 이게 이제 하향식 설계고 이게 구조적 설계 방법인데 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소프트웨어 만들어 달라 그럴 때 일단 메뉴부터 먼저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요거 만드는데 1시간 안 걸리잖아요. 보여주고 그 다음 또 그걸 완성시켜 난 다음에 그 다음 걸 진행해 나가고 하는 이런 방법. 아파트를 만들어서 팔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사람 혼을 빼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방법, 그것도 프로토타입이다. 그죠?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 조그만 모형을 만들어서 풍동 시험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프로토타입. 한글로 원형이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여기 왜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대건이 같은 회사가 전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요.
분석을 했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유즈 케이스를 뭐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고령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래서 한 3년 걸렸어. 설계. 3년 걸린 책자를 받으니까 뭐 책을 뭐 한 1000페이지짜리 50권을 받아서 그걸 분석을 해서 설계를 했어요. 설계서를 만들어냅니다. 한 2년 걸렸어. 그 다음 코딩을 했어요. 코딩하면 한 3개월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터 은행에서 에러 나면 골치 아프겠죠. 테스트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 한 4년 걸렸어. 그 다음에 고객한테 가서 고객님, 호객님입니다. 호객님. 저하고 이름이 비슷했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세요 했을 때 이 고객이 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3년, 5년, 8년, 아이고 모르겠다. 한 7년은 걸렸다 칩시다. 7년 후에 7년 전에 일을 줘놨더니만 7년 후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 마음에 들겠습니까? 7년 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7년 전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었을까? 아주 고작다리 이상한 소프트웨어를 가져가고 돈 내놔라고 딱 들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뭐라 그러겠어요? 돈 못 줘 그러겠지. 돈 못 줘. 그러면 이쪽은 7년 한 100명 200명 투입을 해갖고 7년을 일을 했습니다. 1인당 1억 잡고 1년에 700억씩 들었는데 한 10년 했어요. 7천억 들었는데 돈 못 준대요. 골 때린다. 여기 기존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석을 끝내고 그 다음 뒤따라서 설계를 끝내고 그 다음 코딩을 하고 끝내고 테스팅을 하고 끝내고 고객한테 넘겨주자. 폭포수 폭포. 기존의 모델인데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근데 하자 이제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문가적인 전문가 지식이 필요한 뭐 어떻게 있을까요?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운전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러가 없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쓰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답답하죠. 7년 전 웹 브라우저 구글의 크롬도 없을 때 그 시절 기준을 잡아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온다면은 되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방법은 대표적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은행장한테 오세요. 오라 그래요. 개발팀 여기 들어와. 개발팀. 그러면 개발팀이 코드는 안 뽑습니다. 코드. 구글 같은 데서 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C 좀 알아요. 안 뽑습니다. 그거 안 뽑고 지금 유즈 케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전번에 데이터 ER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렸죠. 그리고 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어쩌고서 다이어그램 주주에서 소프트웨어의 설계서 정도 이해하는 친구들 들어와라. 개발자 들어와라. 코드 안 돼 개발자. 그래서 구글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죠. 그 정도는 이해하는 애들 뽑아요. 그리고 또 누가 오죠? 문제 분석하는 사람. 분석가, 유즈케이스 전문가들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저씨 지금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뭘 원하세요? 그러면 답답하죠. 내가 뭔지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유저 스토리를 알려주세요. 유저. 요새 이제 유저 스토리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나 은행에 출근하면은 커피 한 잔 먹고 고객이 오면은 통장 달라 그래가지고 돈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금액 찍어서 통장 돌려준다. 이거 내 일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분석가 딱 붙어갖고 그래요? 통장이 있고요. 고객이 있고 고객이 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네. 딱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 다음에 통장에 또 그 다음에 통장에는 돈이 입금이 있다 그죠? 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있어서 여기에 입출금을 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개발팀들이 딱 가서 내가 이거 개발할게요. 다른 팀 이거 개발할게요. 스프린트 시작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발 타임이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짧게는 2주, 뭐 아니면 여기 뭐 길게는 뭐 2개월, 4주, 뭐 하여튼 딱 짜서 프로그램을 딱 가지고 이때 나타납니다. 개발팀이. 그러면 이때 또 고객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소프트웨어 이렇게 동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고객이 아 그래 그건 입금하는 과정이었고 우리는 출금도 하고요. 이렇게 또 출금하는 스토리, 그 고객 응대하는 스토리, VIP 오면 커피 타주는 스토리들은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죠? 그럼 개발팀이 VIP 오면 커피 타주는 기계 제가 로봇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또 세월이 또 요 스프린트 기간이 지나고 만납니다. 그러면은 입금도 되고 출금도 되고 커피도 타주는 로봇도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 고객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게 말이 사실은 우리 금융감독원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신고가 돼. 그럼 또 개발팀이 붙어갖고 또 개발해내고 완성되면 떠나가는 방법. 최근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일 방법. 민첩하게 개발하자. 한글로 뭐라 그래요? 한글로 빨리빨리 개발 방법론을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고객 보고 이렇게 오래 몇 년씩 기다려 돌았어요. 여기 와서 바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몇 주 있다가 바로 결과를 줄 테니까 또 보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문제를 분해하는데 프로토타입으로 연속된 프로토타입으로 문제를 분해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에자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이렇게 하는 거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창업 쪽을 보니까 창업은 지금 린 창업을 하게 됩니다. 린 막 창업 아이템을 막 가지고 와서 설명해요.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런데 린 창업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빨리 만들어라. 만듭니다. 빨리 고객한테 갔다 와라. 어떤 이야기 들었니? 어떤 이야기 들었다. 단점 빨리 보완해라. 만들어라. 또 고객 만나라. 단점 보완해라. 또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니트 간편하다 그죠? 린은 간편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민첩하게 하는 거고 이건 간편하게 하는 거 뭐 그게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에자일 방법론을 보고 만들었대요 이분이.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돌려보고 고객이 오케이 하면 제품을 내놓자. 요새 뭐 디자인 싱킹인가 또 있죠.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디자인 쪽이 아니고 그 공작 기계 가구 만들고 예술 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는 건데 여기도 빨리 프로토타입 내놔서 고객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이고 고객 결과를 받아서 빨리 수정해서 또 만들고 결과 보이고 고객 리뷰 하는 이 방법론이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계획, 구현, 고객의 반응, 계획 이거 빨리빨리 돌리자 똑같아요. 이런 방법론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쓰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많이 길어졌다 그죠? 자 프로토타입 그 외에 문제를 부셔서 디바이드해서 정복해 나가는 방법도 있죠. 멀티태스킹은 그겁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해. CPU가 붙어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CPU 혼자 버벅거리고 있어요. CPU 2개 한번 달아볼까? CPU 3개 달아볼까 해서 이제 코어 지금 8코어가 대세가 됐죠. 여러분 하나의 핸드폰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개의 CPU가 동시에 동작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쪼개서 나누는 방법. 그리드 컴퓨팅은 똑같은 일인데 여러 대의 코어가 아니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지금 뭔가 지금 오타 났는데 아니면 이 원저자가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든지. 자, 이 컴퓨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우주에서 오는 모든 전파를 수신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파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중에 규칙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규칙을. 그래서 이 규칙을 하는데 뭐 슈퍼컴퓨터 뭐 해도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PC 쓰다가 노는 시간에 F 더하기라고 프로그램 뜨는 거 있죠. 어두워진 후 PC가 놓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이 딱 돌게 해놓으면은 얘가 요거 분석 좀 해달라고 보냅니다. 이거 또 다른 PC예요. 요거 좀 분석해줘. 또 다른 PC예요. 요거 좀 분석해줘. 그러면 이제 컴퓨터들이 노는 시간에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요거는 패턴이 있어요. 요거는 패턴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죠? 요런 거. 요런
이런 방법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써서 하나의 작업을 하고 있다. 외계에서 보낸 신호가 지적인 생명체가 보낸 건지 아닌지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그리드 컴퓨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지금 발전했죠. 클라우드 컴퓨팅.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가 이렇게 와서 어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인터넷을 구름으로 표시하죠. 근데 이 안에 계산도 할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센터에 가보면은 컴퓨터가 수천 대가 모여가지고 알파고 같은 거 할 때 2,400대가 모여서 같은 일을 했죠. 여러분 동일 목적을 위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해오고 있고, 또 문제를 분해해서 정복하는 방법은 컴퓨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조그만 알고리즘 하나도 문제를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하죠. 가령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다. 천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 성적표를 찾아라 그럴 때 이렇게 하나씩 읽어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쭉 여기서 이제 척반도 여기 내 이름 나오면 한 번만에 찾은 거고, 내 끝에 여기 있었으면 999번 만에 찾은 거고, 평균 500번 만에 찾으셨습니다. 평균 내면 그죠? 여기서 찾을 확률, 여기서 찾을 확률, 여기서 찾을 확률, 여기서 찾을 확률. 근데 이걸 갖다가 디바이드 커커 방법은 그게 아니라 일단 사전 찾듯이 중간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내 이름이 없어. 여기 나 이호경인데 여기에 갔더니만 누가 그럴까요? 임씨가 있어. 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내 이름 이쪽에 있겠네. 이쪽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가는데 나씨가 있어. 그럼 여기 있겠네.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번? 10번 찾으면 1000개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20곡에 내 무슨 숫자 뭐 생각하는지 맞춰봐라 막 이런 거 맞출 때 그 방법이 여기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이고, 이걸 갖다가 바이너리 서치다 이야기한다. 우리 이진 탐색 트리 해봤죠. 트리하고 좀 다른데 이진 탐색이다 그런다. 이것도 중요한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의 하나다. 컴퓨터에서 사용했습니다. 자, 끝까지 왔습니다. 설계의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유즈 케이스로 만들었고,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가서 설계를 해서 설계 결과 모델을 내놓습니다. 모델. 이제 이걸 갖다가 추상화된 모델을 내놓는다, 그죠? 추상화. 그래서 추상화를 봅시다.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자료도 추상화가 되고 제어도 추상화가 되고 행위도 추상화가 되더라. 요게 행위를 추상화한 거예요. 네가 만든 시스템은 나중에 플레이도 돼야 되고 웃음 멈춤도 돼야 되고 스톱도 돼야 되고 녹화도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행위를 추상한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어구조. 함수죠, 그죠? 함수, 제구조 추상한 건 함수. 우리 전문 시간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퍼지라는 요리입니다. 요걸 만드는 방법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백종원 아저씨보다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놨는데, 그 다음에 요걸 할 때 당연히 요 안에 보면은 뭐 완전히 녹을 때까지 3번 반복한다. 이게 여기 지금 루프도 들어가 있고, 완전히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판단도 들어가 있고, 순차도 딱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퍼지를 만드는 방법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딴 데 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초코칩 만드는 방법. 이 안에 또 이 수천 줄이 또 글자가 있었습니다. 분홍색에. 땅콩버터 만드는 방법이 이 안에 또 한 10,000줄이 있었습니다. 10,000줄.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죠. 땅콩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버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를 생산해야 되고,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를 사야 되고, 소를 데리고 아르헨티나 건너가서 풀밭에 풀어놔야 되고, 이렇게 한 10,000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줄 쓰고 요거 1000줄 뒤에 붙이고 요 퍼지 요거 한 10줄 붙이고 그 다음에 땅콩 퍼지 요게 디스플레이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간식 세트 만드는 요리법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버리면은 너무 상세한 나머지 내가 뭘 만들어야 될지 몰라. 간식 만들려고 12,300줄을 봐야 돼요. 말이 안 되지. 간식 세트는 이렇게 만듭니다. 퍼지 만들고 초콜릿 칩 만들고 땅콩부터 만들고 정번에 디스플레이 해라 이렇게 네 줄로 딱 하면은 아 간식 세트는 이렇게 만들구나. 중요한 항목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퍼지 요리법 10대줄, 초콜릿 칩 쿠키 만드는 몇천 줄, 땅콩버터를 만드는 몇만 줄을 이렇게 딱 함수로 선언해두고 이걸 호출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게 제의 추상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박이 큰 구조 눈에 보이죠. 상세한 건 들어가서 찾으면 되죠. 이런 걸 항상 생활 속에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추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는 게 abstract 데이터 타입에서 요리를 좀 하다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료를 추상화할 때는 스택도 있고 큐도 있었고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걸 위주로 주로 설명했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스택을 가만히 보면은 스택이라는 놈이 가만히 보면은 요게 배열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톱이라는 게 두 개의 자료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푸시 요건 자료를 이 안에 넣는 거고 팝 자료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택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자료와 자료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함수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에어쌉니다. 에어싸 인캡슐레 캡슐 안에 집어넣습니다. 캡슐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깥에 친구가 와서 탑은 여기서 나 저 스택 쓸 건데 스택에 있는 탑은 1 플러스 3이야. 이러면 이 안에 에러가 납니다. 그죠? 여기 원래 푸시하게 되면 여기 자료를 집어넣고 포인트 하나 이렇게 딱 옮겨주고 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이 친구가 막 집안 그래서 요거는 못 쓰게 막아버립니다. 바깥에 있는 친구들 요거 쓰지 말라. 인포메이션 하이딩 정보를 숨깁니다.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푸시와 팝을 이용해서 내 서비스를 활용을 해라. 광고를 합니다.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너 푸시와 팝만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바깥에 있는 친구가 스택을 쓸 때 스택에 푸시, 스택에 팝, 막 마음대로 막 합니다. 하면서 요 안을 누군가 악의적인 베이비 말고요. 데이블 악마의 정신을 가진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걸 깨고 싶어서 딱 들어와서 이걸 흐트러 놓고 싶을 때 못 쓰게 막아놔 버렸어. 인포메이션 하이딩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고 저걸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요게 스택이라는 객체다. 세상에 있는 실물을 봤더니만 딱 봤으면 이걸 딱 봤더니만 여기 지금 스위치가 한 개, 두 개, 다이얼이 하나 있습니다. 스위치가 한 개, 두 개, 다이얼 여기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트 켜라. 이 지금 난로하고 선풍기하고를 난로하고 에어컨을 동시에 조정한다 칩시다. 그러면 선풍기 켜라. 시원하게 에어컨 켜라. 히트를 세트 노 히트를 꺼라. 팬을 꺼라. 뭐 오토로 돌려라. 이런 게 이제 있는 반면에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죠. 온도를 올려라. 그럼 온도를 올려라는 팬을 끄고 팬을 켜고 히트를 끄고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외부 엔트리 이걸 쓰라. 이거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도 보면은 객체 세상의 모든 물건을 객체 오브젝트라 그러거든요. 컴퓨터에서 세상의 모든 물건은 상태와 그 상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젓가락이라면은 젓가락 상태, 젓가락 상태, 이 젓가락 상태 좋아. 숟가락이 있다면 숟가락도 지 상태가 있고 이거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젓가락과 할 수 있는 일, 밥 먹자, 국수 먹자, 반찬 먹자, 어. 숟가락으로 할 수 있는 거, 밥 먹자, 국 먹자, 국. 아이고, 참 툴이 참 안 편하다. 있는데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국 먹자는 없어요. 젓가락으로 국 안 먹어요. 그죠? 숟가락으로 아까 뭐 할까 멸치 반찬 먹자 이거 잘 없어요. 반찬 먹자 잘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객체는 상태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자료와 계획할 수 있는 함수로 묶어서 모델을 해버리는 게 객체지향 방법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객체지향 방법론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모른다 해가지고 뭐 하는다 해가지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유저 케이스로 되어 있던 그 요구를 보고 요구 스펙을 보고 열심히 분석해서 설계서를 내놓는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 내놓는 겁니다. 요런 거. 그러면 요걸 가지고 와서 자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10% 하진 않죠. 그 다음 여기는 보고 자료 구조를 보고 DB 구조도 내놔야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C로 짠다면은 C로 짠 친구들한테는 자료 구조와 DB를 했다면 ER 다이어그램 지난 시간에 했죠. Entity Relationship 다이어그램 자료 구조 그 다음에 함수 리스트들을 내놓게 되고 요거는 C입니다. 객체 제한한다면 클래스 다이어그램 내놓게 되고 이게 이제 최종 우리 목적지가 됐다 그죠. 자 그래서 컴퓨터 사고에 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요쪽 들어가면 설계가 나가게 됩니다. 설계. 근데 최소한 우리가 이 문제를 유즈 케이스로 정의하는데 요걸 이해를 하고 전문가 유즈 케이스 만드는 전문가하고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려고 내가 돈을 주고 뭐 의뢰를 한다든지 할 때 그래도 알고는 있다. 그래도 알고 시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 달라고 설계서 짜라 그러면 평면도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평면도 도면 막 가지고 오고 측면도 뭐 인면도 이런 걸 가지고 오는데 최소한 이거를 볼 수 있으면은 여기 거실이구나. 거실하고 화장실이 부엌이 붙어 있고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구나. 계단이 너무 머네. 이런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상식이 요 도면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뭐 시멘트를 뭐 백색 시멘트를 갖다 발라야 되고 거기는 본드를 섞어야 되고 여기는 못을 나사물 써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할 필요 없잖아. 건물 지을 때. 여러분 다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집에 다 들어가 사는데 그 집의 도면만 이해하면 되지. 그 집을 어떻게 만들었네. 뭐 기와장을 붙일 때 세멘트를 붙여야 돼.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수준입니다. 컴퓨터를 여러분 프로그램 쓰시는데 이제는 자료도 이해했고 자료 구조도 이해했고 알고리즘도 이해했고 뭐 객체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걔한테 원하는 거 기능은 유즈 케이스로 만들어요. 그럼 이해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만일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계에 종사하고 계셔가지고 교육 과정을 컴퓨터화하겠다. 그러면 진짜 답답하다 그죠? 학생이 있고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생이 과목을 강의를 하고 이 과목에 수강을 하게 되면 학생은 수강을 하고 이때 점수가 나오고 뭐 이런 관계들을 파악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요런 것들. 요런 거는 분석 전문가가 하게 되어 있어요. DB 전문가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런 걸 가지고 유즈 케이스를 딱 가져오면은 유즈 케이스와 모델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맞아요, 아니요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 자,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 이런 거 치우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여기에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그 다음에 세수를 하고 만일에 물기가 있으면은 물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드라이를 하고 머리를 드라이하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밥을 먹고 등교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게 순차도 흐름도라 그러죠. 흐름도 이런 거 가지고 큰 업무를 이렇게 기술해 나가게 됩니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근데 요게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발전되어 있어요. 요걸 이제 요걸 해주게 되는데 요런 거 정도는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게 유저 케이스 다이어그램이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죠. 요런 다이어그램들을 이해하면 좋겠다. 자 이 지금 발 잘못했네요. 아까 이거 그거였다. 어떤 상태가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뭐 그런 거였네요. 그죠? 물이라면은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기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태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냉각과 가열을 할 수 있죠. 액체를 가열하면은 기체가 되고, 기체를 가열하면은 그냥 기체로 가고, 요런 아까 액티비티 상태 활동도가 있었다. 스테이트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았는 게 이 흐름도에 대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가 더 추상으로 우리가 모델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개발하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사고기법 제일 마지막 수업은 일단 여러분의 보안을 이해하는 수업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 시간이 모자란다, 그죠? 자, 예, 일단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기본을 프로그램의 기본을 조금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같이 코어할 수 있게 유즈 케이스가 어떤 거다 정도까지도 아셨으니까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스톱하고 다음 시간에 보안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